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믿음 하나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그런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건 완벽해라고 여겨졌던 우주의 대칭이 와르르 깨지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주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이 질문이 바로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페리티, 그러니까 우주의 거울 법칙이라고 불렸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완벽한 거울 대칭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물리 현상, 예를 들어서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거울 속 팽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물리학자들은 그러니까 현실의 팽이와 거울 속 팽이를 구분할 방법이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자연 법칙은 현실 세계나 거울 속 세계나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걸 바로 페리티 보존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요. 거의 종교적인 믿음 수준이었어요. 양자역학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원리 중 하나였고 누구도 감히 이걸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거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원아자 입자들의 세계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K메손이라는 입자였습니다. 이 입자들이 붕괴하면서 기존의 거울 법칙, 즉 페르티 보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만 같은 아주 기이한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당시 물리학계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K메선의 행동은 마치 기존의 물리 법칙을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입자가 서로 다른 페리티를 가진 입자로 붕괴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두 명의 젊은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죠. 주인공은 바로 리 정다우와 양전잉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K메손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바로 그 가정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잠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거울 법칙, 혹시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모두가 이건 그냥 진리야 하고 믿었던 이 법칙이요. 사실 K메손이 붕괴하는 현상, 전문 용어로는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실험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와, 다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직접 확인해 볼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리와 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울 법칙을 직접 시험대에 올릴 아주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설계했고 이걸 동료 실험 물리학자들에게 제안했죠. 이제 무대는 이론에서 실험실로 옮겨집니다. 리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역사적인 실험을 수행한 인물은 바로 우젠숑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팀은 이제 물리학의 근본 원리 하나를 시험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험 설계는 정말 기발했어요. 먼저 아주 작은 나침반처럼 행동하는 코발트 60 원자 핵들을 강력한 자기장으로 쫙 한 방향으로 정렬시킵니다. 우주적인 위와 아래를 정의할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열 때문에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거의 절대 영도까지 냉각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내뿜는 전자가 과연 정렬된 방향을 기준으로 위로 더 많이 나올까, 아래로 더 많이 나올까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거울 법칙, 즉 페리티가 보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위아래로 공평하게 아주 대칭적으로 방출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가 한쪽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만 쏠려서 튀어나왔던 거예요. 세상에, 우주가 거울 속 이미지와 현실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학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교착 상태를 풀어낸 이 혁명적인 발견 덕분에 리정다오와 양전닝은 불과 1년 뒤인 195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깨져버린 대칭성은
사실 우주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져요. 이전까지는요, 우주적인 방법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정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발트 60 실험 덕분에 가능해진 거죠. 예를 들어 전자가 더 많이 나오는 방향이 아래쪽이 되도록 실험을 설치했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로 왼쪽이야 라고 딱 정의해서 말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그 외계인의 우주가 우리처럼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우주가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만약 이 실험을 반물질로 된 코발트 60 원자로 할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 즉 오른손잡이 선호도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마치 깨졌던 거울이 반물질이라는 또 다른 거울을 통해 다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왼쪽 오른쪽 대칭, 페리티는 깨트렸지만 물질, 반물질, 전하까지 함께 뒤집는 더 큰 대칭, 소위 CP 대칭은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인용됐던 이 노자의 말처럼 이 모든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한 진리나 입자들이 우주의 영원불변한 최종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과학이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기존의 믿음을 의심하고 낡은 거울을 깨뜨리면서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